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역대급 흥행을 이제 기록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하고 비교가 되니까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이 추대하는 이런 이제 추대되어 있다 보니까 맥 빠진 거죠. 흥행이 안 돼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상당히 흥행이 지금 이제 되고 있어요. 특히 원희룡 후보가 이제 뛰어들므로써 상당히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지금은 이제 오늘도 제가 MBN부터 방송을 몇 개를 하는데 가면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이렇게 오랜 이슈로 다룬 방송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이만큼 이게 언론과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다. 이 점에서 이제 이미 절반은 성공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앞으로 더 치열하고 경쟁해야죠. 정책 경쟁을 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승부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럼 초반에 판세는 어떤가? 이걸 이제 좀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제 입장은요. 제 입장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죠.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신 시청자님들은 알다시피 저는 엄중하게 중립으로서 심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주관적으로 이제 판세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저도 이제 여러 방송에 나가다 보면 또 판세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객관적인 좀 분석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동영상은 10명의 전문가에게 물어봤다. 전문가 시민에게 물어봤다. 현재 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1차에 끝나느냐, 결선투표 가느냐? 세 번째는 이제 결선투표 가면 누가 최종 승자가 되느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가 있느냐? 판세가 뒤바뀔. 이런 이제 네 가지를 제가 10명에 물어본 거죠. 그 중에 이름을 밝혀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익명을 원하는 분도 있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순위가 뜻하면 좀 이게 신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분은 이제 제가 출연을 많이 했던 고성국 TV. 그리고 이제 이현종, 어벤져스. 제가 출연하니까. 이현종. 그 다음에 송국건, 혼수 송국건. 그 다음에 최병묵. 그 선배독이 쭉 상의를 해봤죠. 최병묵. 그리고 이제 이봉규. 이봉규 박사는 이제 국민의힘에는 큰 관심이 없을 거긴 한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를 오래 하던 이런 이제 분들에게 제가 취재로 한번 쭉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최고위, 대통령실의 수석급 최고위 한테 판세가 어떤가? 이렇게 한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당에서도 이게 전략을 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실무자. 이쪽도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 이제 출마 오늘 선언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 본인 이름 밝혀도 된다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본인이 출마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판세는 어떻게 보는가? 여도 여쭤보고. 이래서 제가 10명한테 한번 지금 판세는 어떤가? 이렇게 여쭤본 거죠. 그 중에 익명으로 제가 한 것도 있고, 아까 이름 밝힌 분도 있고요. 자, 그럼 첫째, 현재 순위에 대해서는요, 현재 순위는 이제 10명이요. 한동훈이 현재는 1위다. 여기는 이설이 없어요. 현재는 이제 한동훈이 1위다. 그 다음에 다만 2등이, 3등이 제가 보기 6대 4들 이름을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원희룡이가 이제 2등이라고 될 거라고 보는 게 한 6분. 그 다음에 나경원이 이제 2등 한다. 이렇게 보는 분이 4분. 팽팽하죠. 그 다음에 윤상현 후보도 이제 나왔지만 조금 이게 낫지 않냐, 4등. 이렇게 보면. 결국요, 모든 분이, 10명 모든 분이 1강 2중 1약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분석이.
뭐 저도 이제 그 정도면 이게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론조사 수치나 이런 게 많이 나와 있고, 우리가 이제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원희룡, 나경원 중에는 이제 원희룡이 2등 할 거라는 분이 한 6분, 나경원 여기 또 2등 한다는 분도 꽤 있어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나경원 후보가 이제 그래도 이게 대표도 옛날에 나왔고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직력이 좀 있다. 의외로. 왜 옛날에 대표로 이준석하고도 이제 붙었죠. 물론 이제 얼마 전에 김기현하고는 못 넣었지만 상당히 조직력이 좀 있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물론 이제 원희룡 후보도 이제 아무래도 친윤들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엘살바도르 갔다 오고 만나면서 이제 아마 권유했지 않을까.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원희룡 후보 취재를 해보면 준비가 갑자기 놓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사무실이라든지 모든 게 이 말은 이제 고민했겠죠. 넣을까 말까. 윤상현은 그러더라고. 원희룡 내밀어 준다고 하더니 놓았다고 또 그런 말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저는 아무래도 이게 한번 나가 흥행이 돼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윤들이 조금 이게 원희룡 쪽으로 가니까 이제 원희룡이가 2등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나경원 조직력이나 또 인지도 이런 걸 봤을 때 만만치 않다. 의외로 오랜 당원들은 왜 선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 지금 현재 1강, 2중, 1약 이렇게 객관적으로 뭐 시청자분들이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지 않나. 첫째, 현재 순위는. 두 번째, 결선 투표 갈까 안 갈까? 이게 아주 팽팽해요. 뭐 이름을 밝혀 이거는 해도 된다고 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제 간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 본인은 이거는 여기까지 밝혀야 된다 하니까 간다고 이제 보는 분도 있고요. 안 간다고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것도 팽팽해요. 어떤 분은 근데 1차에서 끝난다. 이런 분이 딱 반반입니다. 딱 반반. 근데 이것도 이름 밝히면 좀 그렇긴 한데, 딱 반반. 예를 들어 이제 한 분만 더 밝히면, 이현종 선배는 이제 유승민이가 나오면 결선 가는데 유승민이가 안 오잖아요.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1차에서 끝난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1차에서 끝난다고 보는 분도 있고, 이현종 선배나 최병목 선배 마찬가지. 근데 결선까지 간다.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송국권 선배나 예를 들어 제가 물어본 바로는 게 거의 상당히 팽팽하다. 거의 5대5입니다. 저는 이게 5대5니까 제 생각도 이게 밝히는 게 도리인 것 같아요. 저도 평론을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결선까지는 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실제 당원들이 80이고 역선택을 배제한 여론조사가 20이잖아요. 근데 당원 80하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을 지금 여론조사 나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게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과반이 넘는 것도 있고 40 몇 %대도 있고 또 이게 59까지 넘는 것도 있어요.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당원들은 좀 더 당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서 조금 더 보수적이면서 대통령을 이제 생각하는 이런 전통적인 오래된 당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남권 중심으로, 영남권. 이런 분들이 여론조사하고 좀 달라요. 대표적인 게 이준석이하고 나경원 후보가 붙었잖아요. 이준석이 대표될 때. 그때요. 그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나경원이가 당원들 당심에서 4% 이기고 여론조사에 이준석이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착각하는 게 처음부터 개명에 나경원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여론조사 이겼느냐? 그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했는데 이준석이가
이준석이가 20몇 프로 앞섰단 말이에요. 나경원이 그때 20몇 프로 지고 있었어요.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이준석이가 20몇 프로 앞섰어요. 근데 딱 당원들을 투표해 보니까 나경원이가 당심에서 이긴 거예요. 4% 이겼다니까. 근데 그걸 여론조사 때문에 이준석이가 그때 여론조사가 30% 반영됐잖아요. 이걸로 이게 뒤집은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하고 그다음에 당원들 투표하고 그다음에 20, 30% 반영되는 20%는 요 여론조사하고 세 가지가 저는 다 다를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예를 들어 50몇 프로 이래 놓을 수가 있는데 근데 전통적인 특히 영남의 당원들이 모여 있거든요. 이분들이 과연 한동훈 위원장을 우리 일반 국민만큼 지지하는가? 이분들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를 보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본다면 가장 가깝다고 가장 친윤을 보는 게 원희룡이고 그 다음이 나경원이고 그 다음이 한동훈인 거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이거는 이게 팩트입니다. 이거는 뭐 이걸 부인하면 그건 평론가도 아니죠. 이거는 이게 팩트예요. 자 그렇다면 뭐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 밑에 뭐 실무자들은 뭐 움직인다는 말도 그러면 그거는 불법이 움직이지는 않는데 근데 그 당원들이 볼 때 야, 3명 중에 누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윤석열 때도 가까울까? 이것도 이게 고려해본다 이 말이죠. 요소 중에. 그렇다면 의외로 이게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여론조사하고 실제 당원이 가서 투표하는 그런 게 좀 다를 수도 있다. 실제 달랐고. 일치하진 않는다 이거죠. 따라서 이제 저는 이런 걸 종합해 본다면 한 위원장이 바로 50%를 1차에서 끝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저는 그래 봅니다. 결국은 이제 그 결선 투표까지 갈 이럴 이제 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지금 5대5입니다. 전문가들은. 근데 저는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종 승자는 누가 되는가? 아, 이거는 이게 밝히기 어렵죠. 이거는 누구 이름을 가지고 밝히기 어려운 최종 승자는 이제 그 결선까지 간다는 5명 중에도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도 최종 누가 돼? 이러면 이게 5명이 다 결선 가면 이게 나경원하고 원희룡이 이제 단일화 된다는 건 일치합니다. 결선까지 가면요. 아무래도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1등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한동훈하고 손잡을 리는 없잖아요. 나경원이나 윤상현이나 원희룡 다. 결국은 아마 이제 그 2, 3, 4등이 손을 잡을 거예요. 결선 투표 간다면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왜? 이미 당은 한동훈이냐, 아니면 이게 반한이냐,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구도가. 그렇다면 저는 결선에 가다 보면 이게 그 결국 나경원, 원희룡이가 이제 그 단일화를 하는데 뭐 그 전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는 아마 끝까지 완주해 볼 거예요. 누가 2등이 될지 모르니까. 차이가 많이 나면 그 전에 단일화 될 수도 있겠지만 차이가 2등, 3등 차이가 별로 안 난다면 단일화는 이게 결선 가서 하는 거지 미리 되기는 어렵다. 자, 그러면 이게 그 누구 쪽으로 단일화 될 것 같아요? 2등의 사람 쪽으로. 결국 이제 3등이 2등을 밀어줘야죠. 결국 누가 2등 하느냐. 그게 따라서 3등이 2등을 밀어주는 형식으로 원희룡과 나경원에게 그 결선 투표에서 단일화될 왜 지금처럼 2, 3등이 팽팽하다면 근데 확 기울어져 버리면 뭐 원희룡 쪽이든 누구든지 그러면 미리 단일화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예측으로는 지금 판세로는 1강 2중이잖아. 그러면 이게 끝까지 완주한다. 그래서 이제 그 2중이 2등 한 사람을 중심으로 단일화한다. 요까지는 이게 결선 간다는 사람 5명이 100% 일치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일화된 그 후보 원희룡이든 나경원이든 이 사람이 최종 승자냐, 아니면 이게 단일화해도 한동훈이가 최종 승자냐, 이거는 이게 또 5명도 갈리더라고요. 야, 갈리더라고. 원희룡이나 이게 단일화되면 선전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또 이게 뭐 어떤 분은 야, 단일화한 데서 이게 표가 1+1이 그대로 2가 되는 거 아니지 않냐. 따라서 이게 단일화해도 한동훈 쪽으로 이게 또 표가 이탈될 수도 있는 거고 꼭 이게 그대로 다 100% 단일화 따라가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최종 가면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이긴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르게 보는 분은 뭐 많지는 않아요. 한 2분 정도가 최종적으로 이게 다른 사람이 이길 수 있다.
뭐 원희룡이든 이렇게 보는 분이 있다. 이렇게 제가 10명을 물어본 바로는 이제 그렇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겠다. 최종적으로 누가 이냐 그건 모르죠. 뭐 제 생각은 당연히 밝히지 않겠습니다. 밝히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그럼 남아 있는 이제 전당대회가 변수가 저는 뭐냐? 이거는 이게 10분이 전부 다 뭐냐면 이게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이설이 없어요.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변수다.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윤 대통령 멀어져 버리면 또 전통적인 당원들이 비판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최상병 특검을 바로 받아야 된다. 바로 받아야 된다. 찬성한다. 또는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도 바로 원칙 없이 성역 없이 해야 된다. 이래버리면 이게 어떻게 표심이 또 움직일지 몰라요. 왜 대통령 지지하는 표심도 많거든요. 많아요. 근데 또 반대로요. 반대로 이게 또 너무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을 의식해가지고 너무 이게 똑같이 그냥 최상병 특검을 하면 안 됩니다. 공수보고 합시다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김건희 여사도 수사하면 안 된다. 특검하면 안 된다. 또 너무 이렇게 윤 쪽으로 다가가 버리면요. 외연 확장이라든지 또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던 청에서 실망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위원장은 이게 엄청나게 딜레마입니다. 윤 대통령하고 이게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 또 이게 너무 윤 대통령 쪽으로 가가지고 이게 한몸돼버리면 이게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또 이게 이쪽에서 비판하거든요. 중도 확장이나. 그 참모들도 그렇잖아요. 이쪽에 좋은 그룹은 진중권이나 뭐 김경률, 함은경 이쪽에 좋은 그룹도 있을 거고요. 또 이쪽에 전통적인 보수적인 좋은 그룹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상당히 어떻게 솔로몬의 해답을 한 위원장이 내놔할 건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저는 한 달 동안에 가장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측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변수는 아까 말했지만 이제 2등이 이중이 아니고 한쪽으로 여론이 기울어져 버리면 미리 합종연행 사전에 단일화 합종연행이 또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게 변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실이 지금은 이게 엄중 중립 모드로 있지만 과연 이게 끝까지 중립을 지킬지. 왜 아무리 이게 2년 지나 힘이 빠졌다 해도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그래 힘이 없는 그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자유파 내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여론 조사하면 뭐 30%를 놓으니까 그런 좌파 국민이 많아서 그런 거지. 그 30%가 다 이게 자유파 아닙니까? 다 당원들 아닙니까? 대통령 지지하는. 따라서 이제 대통령실이 어떻게 움직일까? 또는 이제 여론 합종 연행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저는 흥미진진한 거예요. 야, 이번에는 이게 뭐 진짜 각본 없는 이런 데 드라마인데 이렇게 팽팽하게 그래도 대권 주자급들이 세 분이 노숙이 경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상당히 흥행의 청신호가 켜졌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이 판세가 상당히 또 출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출렁이는지 앞으로 이제 철저하게 저는 팩트에만 입각하고 그다음에 이 객관적인 여론 수치 이것만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일방적으로 누굴 믿으라 마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엄정 중립 위치에서 근데 이게 방송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 시청자님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10명에게 4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4가지를 현재 순위, 그 다음에 결선 투표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다음에 최종 승자가 누가 될 거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변수는 어떻게 있느냐. 그 4가지를 물어보고 이걸 말씀드렸으니까 판단은 이제 시청자님들이 각자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